네,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날씨만큼이나 특정 테마들은 아주 뜨거웠는데요. 근데 좀 이상해요.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뭐 거의 그대로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지수 자체는 영 힘을 못 썼단 말이죠. 오늘 시장,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야말로 극과 극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대감, 이걸로 상한가까지 막 치솟는 종목이 있었고요. 반면에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규제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도 있었죠. 정말요? 네, 또 폭염 때문에 들썩이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엇갈린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오늘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분석 내용, 이건 2025년 7월 2일 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라는 점 먼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특정 종목 사라 마라 이런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라는 점.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죠. 코스피가 3075.06포인트, 어제보다 한 14.59포인트 내렸고요. 코스닥은 782.17포인트로 뭐 1.50포인트 하락, 거의 변동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어제랑 좀 비슷하게 지수는 주춤했는데 종목별로는 정말 활발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사들이면서 좀 방어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다 팔았어요. 특히 코스피에서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죠. 외국인 매도가 계속 빼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은 이제 온통 테마로 쏠렸는데요. 가장 파격적이었던 건 역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습니다. 형지글로벌하고 형지 INC. 이 두 종목이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한다. 이 소식 하나로 나란히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이게 그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시킨 가상자산,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격 변동성을 줄여서 뭐 실제 결제 같은 데 쓰려는 목적이고요. 그런데 형지그룹 코인은 원화 기반이라고 알려지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거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거든요. 총재 발언이 있었군요. 네. 이 발언이 나오니까 어제까지 잠잠했던 맥서스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같은 기존 관련주들은 오히려 급락을 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같은 테마인데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네요. 네. 기대와 우려가 정말 극명하게 교차한 거죠. 어제는 조용하다가 오늘 뉴스 하나로 완전히 시장이 뒤집힌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반면에 여름 관련주들은 폭염특보랑 맞물려서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한 파세코, 또 캐리어 에어컨 만드는 오텍, 제습기의 위닉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죠. 정부에서 뭐 고효율 가전 환급해준다 이런 정책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테마가 나트륨이온 배터리인데요. 애경 케미칼이 그 핵심 소재인 하드카본, 음극재, 이걸 글로벌 기업이랑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어요. 하드카본이요? 그게 좀 생소한데 뭔가요? 네, 하드카본. 이게 리튬 대신에 좀 더 저렴한 나트륨을 쓰는 배터리의 핵심 음극재거든요. 특히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ESS용으로요? 그래서 자이글 같은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군요. 네, 동반 상승했죠. 반면에 어제 좀 부진했던 조선주나 2차 전지 생산 관련주들은 오늘도 영 힘을 못 썼습니다. 뭐 수주 경쟁 심화된다, 원자재 비용 부담된다, 또 테슬라 주가 빠졌다. 이런 기존 우려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에요. 네, 확실히 좀 쉬어가는 분위기군요. 그럼 개별 기업 이슈들도 좀 볼까요? HD 현대건설기계가 눈에 띄던데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너지 기대감이 확 붙었죠.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인수합병, 즉 M&A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경우죠. 바이오 쪽에서는 인트론 바이오 소식이 있었네요. 그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균 있잖아요. 슈커박테리아. 네, 항생제 내성균이죠. 네, 그걸 잡는 신약 후보 물질.
이걸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어요. 이 회사의 엔도리신이라는 기술이 기존 항생제랑 좀 다른 방식이라 주목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또 삼천당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게 캐나다에서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플리토는 64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공급 계약 소식으로 급등했습니다. 아, 계약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도 있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네, 그러면서 흥하해운이나 STX 그린로직스 같은 일부 해운주가 좀 지정학적 긴장감을 반영하면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석유 운송의 거의 20%를 차지하니까요. 중요한 곳이죠.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막 쏟아진 하루였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또 뭘 좀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 나트륨 배터리 소재, 이거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상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파세코나 오텍 같은 여름주는 단기적인 계절수에는 뚜렷하죠. 근데 결국 계절이 지나면 관심이 좀 식을 수 있다는 점. 네, 이걸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쪽은 역시 변동성이 커진 테마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지그룹주,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은 정말 뜨거운데 동시에 이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불확실성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정말 극심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리스크가 커 보이네요. 그리고 M&A나 주식병합 같은 좀 일회성 이벤트로 급등한 온타이드나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특히 그 이스타아시아 홀딩스는 소위 동전주였잖아요. 이런 종목은 급등락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코퍼레이션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고 급락했는데 추가 하락 위험도 좀 생각해봐야 하고요. 네, 오늘 시장을 쭉 보니까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현실적인 규제 우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또 기업 자체의 가치, 여러 힘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테마의 열기에 막 휩쓸리기보다는요, 곧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나 하반기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경쟁력,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네, 이런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